3월 셋째 주 암호화폐 핫 이슈들 하나씩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부터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13일에 경제매체인 CNBC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미국 법인을 앞두고 있는 바이낸스 자오창펑 전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중국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이 앞으로 미국의 어떠한 법인을 설립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자오창펑이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미국 법무부에 기소가 됐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이 코인포스에 따르면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실무그룹 책임자인 보 하인즈는 이 최근 비트코인 관련 정책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개최된 크립토 서밋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당시 이 자리에는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과 프레드 티엘 마라홀딩스 최고 경영자 등을 포함한 여러 비트코인 업계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3명의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인데스크 데이터의 최신 거래소 리뷰에 따르면요. 2월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및 파생 상품 거래량은 21% 정도 감소를 했고요. 7조 2천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고요. 전체 상원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한 가지 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밈코인 관련 지침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SEC는 밈코인을 인터넷 밈, 또 캐릭터, 현재 사건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디지털 자산으로 설명을 하면서요. 일반적으로 증권에 판매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 새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가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은 데이비드 삭스가 이 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개인 자산 8,500만 달러를 포함해서 크래프트 벤처스를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를 청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삭스의 자산 정리는 이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 관료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투명한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 핫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데 일부 국가들만 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의 주요 준비 통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미국의 달러가 지리적 또 경제적 변화와 금융 제재 우려로 인해서 도전에 좀 직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국제 거래를 좀 늘리고 있는 현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탈달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코인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56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이 되죠.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478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컴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는데요. 24일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에서 268 비트코인이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ETF의 지갑으로 이전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 큰 손들이 어떤 움직임 보일지 굉장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던 모습도 이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출되는 모습만 확인이 되다가 오랜만에 유입되는 모습으로 우리 전환이 되면서 참 많은 투자자들이 반기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금 유출이 중단됐다라고 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일부에서는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는 전체적으로 1,330만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이 됐고요. 약 5일 만에 자금 유출 행진을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330만 달러라는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은요. 사실 이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된 이후에 일평균 순유입액이었던 1억 2,150만 달러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은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도 참 많으시죠. 이더리움 폭풍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4년 복합 연평균 성장률은 비트코인 대비 부정적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양하게 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요. 솔라나 이야기도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솔라나 시도가 좀 실패를 했죠. 그 실패에 따라서 현재 연 4.7% 수준의 스테이킹 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솔라나가 인플레이션 체계를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던 안건이 투표에서 좀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코인데스크가 이 부분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1조 원을 잃어버렸던 영국인이 있었죠. 이 영국 법원과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메리지에 대한 수색을 허가하느냐 아니냐에 있었는데요. 조금 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왕립 항소법원의 크리스토퍼 누지 판사는요, 이 하웰스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없고 이를 심리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웰스는 X를 통해 영국 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요청 거부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법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유럽 인권재판소에도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 영국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하웰스의 유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영국 법원이 법률을 유럽 인권재판소의 조항과 어떻게 호환되게 해석했는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웰스는 몇 주 내에 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 신청은 뉴포트 시의회가 하웰스의 메리츠 수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하웰스의 8천 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현재 약 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9,5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